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두 종목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봉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네요. 케미칼은 그래도 양봉이고 디스커버리는 단봉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소위 말하는 상반기 IPO 중에서는 최대어라고 말씀을 드려도 손색이 없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을 앞뒀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1.6%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8% 상승해가지고 1.6% 정도까지 이렇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충격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지표들 중에서요, 많은 지표들 중에서 우리가 빅스 지수를 보거든요. 빅스 지수. 소위 말하는 빅스 지수는 흔히 말하는 뭐 변동성 지수다 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 그 변동성 지수가 왔다 갔다 해요. 상승했다 하락했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빅스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에 창궐을 했을 때에 그 변동성이 엄청 났거든요. 보시면 뭐 한 5년 정도로 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주식 투자하시면서 오다 가다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2020년 보시면 이게 지금 5년 정도로 잡아볼까요? 이때죠. 2020년 뭐 1월달 이런 때는 빅스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코로나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좀 가져갔는데,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이 불안정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빅스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시장은 안정되고 괜찮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국채금리가 1.6%까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 지수 전일까지는 그래도 좀 낮은 상태였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라서 사실은 어제까지의 움직임을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빅스 지수가 비록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소위 말하는 역치가 좀 높아져서, 역치가 오히려 높아져서 국채금리에 대한 충격 효과, 파급 효과가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어떤 시장을 두고 나서 금리의 영향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리의 상승이 한 2-3주 정도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시장은 그것에 대한 어떤 체감을, 경험을 좀 하면서 변동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FOMC가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어떤 언급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이 지금 흔들흔들하는 느낌도 좀 들고요. 시장에서는 조용히 그 FOMC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는 나스닥 100 선물지수도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요. 지수 자체도 한번 보면 현재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럽 시장인데요. 열려 있는 시장입니다. 닫힌 시장이 빨간색이고요. 유럽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어제와는 달리 약보합 수준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스웨덴, 러시아 이런 데는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이제 FOMC 회의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내일 우리 시장이 열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상승 쪽으로 갈지 보합권일지 하락권일지 결정이 좀 될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곧 상장을 하죠. 기관 투자자에 대한 배정 물량 약 1200만 주 정도 중에서 다 15일 이후에 팔 수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 다 이렇게 확약된 물량들이 많은데 한 180만 주 정도만 미확약 물량입니다. 이건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배정 물량은 570만 주 정도 돼요. 그래서 약 700만 주에서 한 800만 주 정도 가까이 내일 유통 물량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한 11%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전체 배정 물량, 그러니까 전체 상장 물량이에요. 한 700에서 800만 주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유통 물량으로 그 정도 잡혀 있으면 굉장히 유통 물량이 적은 거죠. 뭐 유통 물량이 1000만 주, 1500만 주만 돼도 뭐 괜찮은 수준의 수량이라고 보는데 1000만 주보다 언더기 때문에 아마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내일 상장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따상이 뭐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그 시간이 흐름이 지나면 지날수록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늘어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질지, 뭐 계속 늘어나서 삼성전자 같이 시가총액이 뭐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마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는 조정을 받든 하락을 하든 출렁출렁일 것이다 생각이 좀 되는데, 아마도 내일은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상한가로 마감을 좀 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디스커버리 케미칼을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겠죠. 오늘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 오늘은 먼저 디스커버리 말씀을 드릴게요. 디스커버리는 1.6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직도 22평선, 그러니까 이 초록 색깔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이자 더불어서 22평선인 요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을 터치하고 그냥 그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돌파하지 못했죠. 뚜껑을 열어보니 매동은 뭐 그저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관은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조금 순매수했다 이런 느낌들. 하지만 뭐 외국인이 수량으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 느낌은 좀 들고요. 다만 폭발적인 이런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시세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아마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단일가, 그러니까 시간 외 매매에서는 조금 상승을 했어요. 1.43% 정도 상승하고 마감했습니다. 63,600원 정도니까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수준. 그렇다고 하면 약간 22평선을 돌파해주고 마감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아마 갭으로 좀 상승하면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일부터 모레, 그러니까 3월 18일이 목요일이고 3월 19일이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이 이틀간, 그리고 FOMC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 플러스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향으로 이 디스커버리가 움직일 텐데 큰 무리가 없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상승을 할 것이다.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딱 봐도 빨간색이 좀 높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얘가 이 7만원대를 돌파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윗꼬리를 안 달고 양봉 마감했다 라고 한다면 시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고 언제 나올 이슈냐, 저는 7만원 이상에서 종가 마감한다면 홀딩하면서 지켜볼 만한 힘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빠지면서 조정받은 것만 해도 벌써 8월부터 따져보면 뭐 보수적으로 9월 중순으로 하죠. 그렇게 따져봐도 얼추 6개월 정도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그냥 털고 나오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상승을 좀 해서 이 71,000원 정도가 종가 기준으로 돌파한 상태에서 마감을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좀 줄 때는 이 기다린 것만큼 혜택이라고 할까요? 수익을 좀 보려면 오히려 상승을 주면서 시그널, 그러니까 7만원 돌파하면서 거래량 터졌을 때는 들고 가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케미칼은 이렇습니다. 오늘 뭐 제 영상에도
장중에 이제 댓글을 남기신 구독자분이 계신데요. 저는 이 30만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틀 조정 후에 양봉, 뭐 전형적인 움직임이죠. 양봉 주고 이틀 동안 오이평선 안 깨면 양봉 가는 거, 아주 전형적인 움직임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30만원 돌파했습니다. 31만 8천원 마감했고요. 종가가 윗골이 안 단 양봉이었습니다. 거래량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요. 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22평선에 부침을 좀 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걸 돌파하고 나서 35만원이라는 한 10% 넘게 상승을 해야 되겠죠. 이 35만원이라는 요 구간대를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한다.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그렇더라고 하면 이 친구도 이 박스권에 진입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는 사긴 좀 그런데,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양봉을 뽑았을 때는 더 갈 거란 기대감에 사거든요. 이게 만약에 양봉을 뽑으면서 이 35만원 이상에서 종가 마감했는데 거래량 터지고 윗골이 안 달았다.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소위 말하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따상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최소한 19일까지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들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뭐 매도를 하겠습니다만은, 롤링을 하면서 막 주가를 흔들면서 갈지 바로 그냥 갭으로 띄우면서 쭉 상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3월 18일은 뭐 굳이 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아마 만연을 할 거예요. 3월 19일 날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어떤 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일은 아마 상승을 하면서 출발할 것이고, 내일 과연 종가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과연 마감하느냐, 진짜 양봉 뽑으면서 윗골이 안 달고 거래량 터지면서 뭉뚝하게 마감하느냐, 아니면 윗골이 달면서 좀 밀리는 물량이 나오는 느낌이 드느냐에 따라서 19일까지도 들고 가면서 더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장중에는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로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그걸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확인은. 그래서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인 혹은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준지 확인하고, 장 마감 후에 매동을 확인하시면서, 제가 매동은 내일 확인해 드릴 겁니다. 저 내일 영상을 또 찍을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외국인이 약 34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 기관은 팔지 않았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오늘 이렇게 외인이 이렇게 이틀 정도 들어왔으니까 내일도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를 둘 수 있겠다. 그리고 개인은 그때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확정 혹은 손실을 확정하는 순매도가 나오는 느낌, 그 물량들을 받아서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움직임은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FOMC에서 어떤 이슈가 나와서 통화금리에 대한 뭐 여러가지 부분들을 시장에 언급하느냐, 그 충격이 있건 아니면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이 되건 그것과는 크게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갑자기 멈춘다, 접종을, 뭐 그런 이슈가 있으면 혹시 모를까, 웬만하면 이 수급 유동성 이 측면에서 제 생각엔 내일 여기 자금이 좀 많이 쏠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저는 이걸 볼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따상 여부와 케미칼과 디스커버리가 윗꼬리를 다는지,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매동이 어떤지, 그거를 좀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뭐 뇌피셜 제 나름대로 예측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SK바이오팜 지난번 상장할 때 지주회사인 SK는 당일날 빠졌습니다. 윗꼬리가 아니었지만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갭 뜨기 시작했다가 음봉 마감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주식에서 100%는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SK가 이날 그 케미칼이 바이오팜이 상장했거든요. 이날 보시면 이렇게 갭으로 띄웠다가 음봉으로 쭉 마감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계속 내리 하락했습니다. 과연 디스커버리와 케미칼도 그렇게 갈지. 근데 저는요,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은 제대로 시세를 안 주고서, 한번 줬죠, 물론 줬지만 이때 이렇게 안 주고서 조정받았는데 내일 밀려버린다? 이러면 너무 좀 야박한 주식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졌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과 동시에 한번 상승 쪽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하면서 볼 겁니다. 과연 그 예측이 맞을지 재밌게 저도 관전을 좀 할 거고요. 뭐 부디 지금 보여 계신 분들, 구독자분들,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판단을 하실 텐데, 지금 보유하고 제 영상을 계속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내일 좀 시원하게 상승이 나와서 여러분들 계좌가 좀 풍성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번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많이 힘이 됩니다. FOMC에 대한 이슈들이 내일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하고 아울러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내일은 최소한 하락하면서 상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시장 갭으로 시작하면서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 단일가도 케미칼은 상승했어요. 2% 정도. 저는 뭐 다른 종목들보다도 이 두 종목은 지주회사 혹은 모회사로서 연결이 돼 있는 확실한 관련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요 두 종목이 지금 내일 어떻게 갈지는 굉장히 좀 재밌게 볼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소위 말하는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디 그 명성에 걸맞는 움직임을 하면서 그동안 하락 때문에 힘들어했던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좀 즐거움을 뭐 선사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좋은 일 있으시길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